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기념사에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지 관심이었는데 관련 내용은 없었죠? 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 3.1절 기념사였는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때는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하자고 했는데 그런 종류의 언급도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일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협력해서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로시아TV 나레이터 소영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식하다고만 생각한 역대급 최악의 대통령의 역사인식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검찰 출신이고 너무도 미비하고 일천한 경험 없는 정치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역사인식마저도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걸 보고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 국내 정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라고는 쥐뿔도 모르니 전문가를 초빙하고 모르는 문제를 다시 배워가며 고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연설문을 보다 보면 상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으며 역사인식마저도 아예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는 것보다 못한 상황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인사가 대통령 자리에 있다 보니 무언가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단순히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바타로 쓰면서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거의 70년의 세월 속에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아픔을 딛고 겨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한 이때 어디서 저런 모질이 대통령 하나가 이다지도 큰 수렁에 대한민국 전체를 빠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의 부안에 동하여 나는 아예 친일파요 하는 인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무어라 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정말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일본의 제2의 총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더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모질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여전히 30%는 존재한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악마의 얼굴을 감추고 양의 탈을 써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병신 같은 언행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콩깍지가 씌워서 잘 몰랐어서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헌데 자금의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 대통령 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야 할 영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를 못할 수도 있고 경제를 망칠 수도 있고 정적 제거에 온 힘을 쏟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인내심 많은 국민들은 용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 관한 것, 북한에 관한 것, 통일에 관한 것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 함부로 건들면 인생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중에 가장 최고의 영린인 일본에 관한 것을 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경제인 그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을 가만 보고 있으면 자꾸만 이슈거리를 만들어 탄핵을 당하던 하야를 하던 이제 대통령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누라 등살에 장모의 온갖 범죄에 본인의 여러 가지 범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는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뻔히 보입니다. 이제 좌고우면 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그만 내려오십시오. 끝까지 추악의 자리에 연연하다가 탄핵당하고 쫓겨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만 내려오십시오. 본인이 알아서 하야를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래도 우리 국민이 누굽니까?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냄비근 선국민 아닙니까? 그냥 감방 가서 3, 4년 면벽 참선하고 있다가 특별 사면이니 광복절 사면이니 나오면 또 절이나 교회에 가서 고해성사 한번 하면 모든 게 또 면제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 이상 대한민국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나마 수습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그만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옷을 벗으면 됩니다. 남들에 의해 옷이 벗겨질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그만 하야를 하십시오. 온갖 폐악을 저질렀어도 끝이 아름다우면 또 나름대로 칭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을 때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